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사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는 타당성 조사는 면제해주고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구도심 간선도로인 충경로에 제2 마중길을 추진합니다. 전주여가 마중길 교통체증이 여전해 충경로 마중길도 논란입니다. 침대 업체인 시몬스가 대리점의 출고가를 올리고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일부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새만금 공항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꼭 필요한 지역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선정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타당성 조사 면제를 희망한 전북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대통령 발언대로라면 최우선 순위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가 유력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정부가 권역을 설정하지 않고 시도별로 면제 사업을 취합했다며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대통령은 또 지역이 사업을 발굴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송화진 지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군산형 일자리나 수산업 육성 등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모델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통령은 지역 성장 동력으로 남북 경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은 100억 원의 협력기금으로 북한의 낙농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선점을 위한 세부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역 활성화는 결국 전라북도 하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문재인 대통령. 전라북도가 응답해낼 수 있을지 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결과가 이달 나올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는 무기한 연기된 것이 아니며 보완 필요성에 따라 용역 수행 기간이 늘어나 이달 말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입장 표명은 추가 금융도시 지정이 발목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결과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도심 간선도로인 충경로에 제2의 마중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여가 마중길이 교통체증으로 여전히 말이 많은 가운데 통행량 탓에 충경로에서도 차량 정체가 불가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평소에는 차량들이 오갔을 도로 항보판을 아이들과 거닐며 갖가지 놀이를 즐깁니다. 지난해 충경로에서 세 차례 열렸던 차 없는 거리의 모습입니다. 전주시는 충경로 다가교에서 풍패지관을 거쳐 병무청 사거리까지 1.2km를 제2 마중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경로를 사이에 두고 끊겨있는 한옥마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영화의 거리를 문화관광지구로 한데 묶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구도심 100만 평이 진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갈 아주 국보급 보물같이 좋은 공간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이 100만 평이 사실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질 못하고 있어요. 제2 마중길 사업은 전라 가면과 풍패지관 복원 등 왕조 발상지의 위상 정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처럼 차로를 줄일 경우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가뜩이나 취약한 상황에서 충경로는 그나마 간선도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면서 충경로 일대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8달로를 길을 줄여가지고 전차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하다가 못했는데. 더구나 완공된 지 1년 반이 지난 전주역 앞 첫 마중길은 지금도 답답한 교통흐름 때문에 운전자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열차 타는 데까지 들어갔다 나오려면 30분은 잡아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못 가지. 주말에는. 네. 전주시는 일본 교토처럼 평소에는 차단봉으로 차로를 줄였다가 출퇴근 시간에는 차단봉을 제거해 차로를 넓히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구도심의 차량 진입을 아예 막고 대신 관광형 트램을 운영하는 방안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문화거리를 살리고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김승수 시장의 정책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작년 라돈 침대 사태로 가구류 관련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침대 등 가구류에 대한 상담 건수는 재작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으며 라돈 침대 소비 피해 신고가 전주에서만 345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침대 제조업체 시몬스가 대리점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직영점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 죽이기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본사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시몬스 대리점은 최근 몇 달 새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본사가 최근 출고가를 20에서 30% 가까이 올린 게 큰 원인입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운 판국에 시몬스에서 모든 물건값을 갖다 침대값이든 뭐든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장사를 하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전 장사가 아예. 본사 측의 요구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기존 혜택을 줄이겠다며 계약을 아예 바꾸자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장려금은 크게 줄이고 지정업체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작게는 20%에서 30%까지 DC를 해줘요. 그거 똑같이 DC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터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본사가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은 전국에 100여 곳. 일부 점주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결국 대리점들을 괴롭혀가지고 직영점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대리점 유통마진마저 본사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사 측은 경영 전반의 체질 개선 과정일 뿐 대리점에 갑질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몬스 본사 쪽에서는 대리점주분들하고 달라진 프로모션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었고요. 대리점주 14명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요즘 같은 강추위 속에도 아궁이에 불을 지펴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8순이 넘은 독거 노인들인데요. 전라북도에만 800가구가 넘는 노인들이 이처럼 취약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이들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집에서 홀로 지내는 84살 김영자 할머니는 겨울 추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변변한 연탄이나 기름 보일러도 없어 나무를 해다 아궁이에 직접 불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으로 투병했던 김 할머니는 최근 뇌졸중까지 겹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고 이제는 새로 땔감을 구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전에 영감님 살아서 해놓은 것이요. 79에 그 양반이 가셔갖고. 아궁이를 밝히는 것은 알전구 하나. 계단까지 높아 할머니에게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요양병원으로 갈 수가 있까지. 나 그게 뭐 크게 뭐 불편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주거급여도 신청해봤지만 대기자가 많아 김 할머니는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올해로 80살인 이 할아버지도 보일러가 없어 아궁이에 불을 지펴 겨울을 납니다. 홀로 사는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에도 직접 도끼를 들고 나무를 마련해보지만 금방 힘에 부칩니다. 힘이 들어 저렇게 만들려니까 산에서도 갔다가도 떼고 그런 게 힘들고 허리가 꼬부러져갖고 좀
전북 지역에서 집을 수리받기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취약계층 중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집은 모두 838세대. 하지만 올해 보수공사는 300여 세대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500여 세대는 혜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위도 밀리고 예산상으로도 변변한 난방시설도 없고 외풍도 막아주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우리 주변의 노인들이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쌀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쌀 생산량은 소비량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쌀 수급 안정화 정책의 하나인 쌀 생산 조정제가 올해도 추진됩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 변동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30억 5천만 원을 확보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은 농가에는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배추와 무,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과 다년생 작물이며 조사료의 경우 사료용 옥수수와 수단 그라스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논의 벼 대신 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또 타작물 식량자금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청년 창업농을 모집해 3년간 매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영농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18살에서 40살 미만으로 순창에 거주해야 하며 선정되면 창업자금과 기술교육,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주군이 먹거리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농산물 유통지도 제작을 위해 농업 경영 실태를 조사합니다. 모든 농업 경영체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 조사로 진행되는데 현황과 문제점은 물론 농산물 생산 예측도 가능해 품목 선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품목별 소득 그리고 유통 구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결과가 맞춤형 농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장수군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 슬로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한우와 사과, 오미자를 활용한 장수 이미지와 축제의 특성을 살린 내용으로 20자 이내로 작성해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리면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건물 1,20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타고 사육 중이던 닭 4만 4천여 마리가 죽어 소방서 추산 7,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사에 따라 서장급 인사 이동이 단행됩니다. 전주 덕진서장의 남기재 전북청 112 상황실장, 익산서장의 박헌수 전북청 수사과장, 정읍서장의 신일섭 경무과장, 완주서장의 송호림 경기 남부청 과학수사대장이 임명됐습니다. 고창서장의 박정환 전북청 여청과장, 순창서장의 이서영 경비교통과장, 진안서장의 이현재 형사과장, 장수서장의 박정원 서울청 치안지도관이 발령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익산시 황등면 소산마을에서 15만 원, 황방 2마을에서 10만 원, 상동마을에서 10만 원, 환옥마을에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익산시 황등면 황교 1마을에서 15만 원, 장수군 천천면 삼장마을에서 10만 5천 원, 운곡마을에서 9만 원, 중동마을에서 10만 8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장수군 천천면 검덕마을에서 6만 4천 원, 고금마을에서 10만 3천 원, 송탄마을에서 35만 4천 원, 남동마을에서 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장수군 천천면 춘동마을에서 12만 원, 조신마을에서 12만 원, 장항마을에서 12만 5천 원, 양명동마을에서 6만 6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원광대학교는 내일 익산역 일원에서 유라시아 철도 거점 익산역 홍보를 위한 청춘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에서는 새해를 맞아 내일 과학 마술 공연 신들의 실험실을 선보입니다. 국민민속국악원이 내일 예음원에서 악기 연주도 하고 배워보는 겨울방학 특집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은 오늘부터 창작 스튜디오 1기 입주 작가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전을 전시합니다. 연극 보라카이 브라더스가 오늘부터 한해랑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은 오는 23일까지 매 주말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이 2월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매 주말 전국 유명 시범단을 초청해 시범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주시 사랑의 헌혈 운동이 오늘 완산구청 뒤에서 진행됩니다. 전라북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이 오늘 한성호텔에서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맞춤형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도 비만자, 랜미인 참가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1월 11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낮 기온 7도, 남원 영하 5도에서 7도, 동부권은 무주 영하 5도에서 5도, 장수 영하 5도에서 6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1도에서 6도, 부안 영하 2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주와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임실, 남원, 장수는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